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꽃을 피우지 않는 미니 바이올렛이 있어서 참교육을 해주려고 합니다. 바이올렛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분갈이 방법과 번식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바이올렛은 제가 1년 전에 꽃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작년에는 꽃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은 꽃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일반 바이올렛과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크기 차이일 뿐이니 일반 바이올렛도 오늘 영상에 준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딱 1년 전에 플라스틱 화분에 심긴째로 사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분갈이한 지 며칠 안 되었으니 그대로 키우라고 하셔서 정말 그대로 1년을 키운 상태입니다. 바이올렛이 꽃을 많이 피우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양분이 충분한 흙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행해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잎을 많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제가 키우는 이 미니 바이올렛은 잎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따로 잎을 정리해준 적은 없고 시들어버린 잎들만 제거해주면서 키웠어요. 흙에 양분이 없어서 그런지 오래된 잎들은 잎의 색감도 많이 옅어졌어요. 새로 나오는 잎들은 그래도 초록색을 보여주죠. 바이올렛은 잎이 너무 무성해도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하니까 분갈이도 해주고 잎도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사온 지 1년 만에 하는 분갈이라 화분 속 상태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 물을 좀 말려둔 상태예요. 화분을 들어보았을 때 가볍게 느껴지면 흙이 다 마른 거예요. 나중에 물주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물 마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 화분을 주물러 바이올렛을 뽑아볼게요. 화분 모양 그대로 뿌리가 잘 자라 있습니다. 뿌리를 많이 정리해줘야 할 듯 하네요. 참고로 이 미니 바이올렛의 품종명은 큐피드 주엘입니다. 손으로 뿌리를 정리해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고요. 바이올렛은 뿌리 발근이 잘 되는 식물이라 분갈이를 할 때 뿌리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 키우는 고수님들은 바이올렛 몸체에 뿌리를 1cm 정도만 남기고 싹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무서워서 반절 정도만 정리를 할 거예요. 분갈이를 해준 지 오래되어 뿌리가 단단하게 엉켜 있어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젓가락이나 꼬챙이를 이용하면 훨씬 쉬워요. 아래쪽 뿌리부터 긁어내듯이 정리하면 묵은 흙과 오래된 뿌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길게 풀린 뿌리를 손으로 훑으면 상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요. 꼭 머리털을 뽑는 것 같죠? 건강하지만 너무 긴 뿌리들은 소독한 가위를 사용해 잘라줍니다. 뿌리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바이올렛을 뒤집어 잎 사이사이에 있는 마른 잎들을 제거합니다. 평소에는 잎 사이사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때 깨끗하게 없애면 좋아요. 핀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올렛의 잎이 쉽게 부러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좁은 부분에 있는 마른 잎줄기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잎들을 많이 정리할 거예요. 중앙 부분에 초록색으로 건강해 보이는 부분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릴 거예요. 묵은 잎 끝부분을 잡고 아래로 살살 당기면 톡 하면서 부러져요. 잎이 로제트형으로 자라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잎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쪽 잎만 왕창 없어져서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잎들을 제거하다 보면 또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묵은 꽃대들도 보여요. 이것들도 깨끗하게 뽑아줄게요. 아니, 좀 많이 양상해 보이죠? 이 정도로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잘 보시면 잎을 많이 제거해서 목대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자라면서 나무처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새 뿌리들이 자라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정리를 많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바이올렛은 화분이 너무 크면 뿌리 생장에만 집중하느라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다 싶은 화분에 심어 키우는데요. 군자란처럼 뿌리가 화분 안에 어느 정도 차야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름 7cm짜리 슬릿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빠짐이 좋은 흙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 60%에 산야초 40%를 섞어서 사용할게요. 저는 6대4 정도로 배합했는데 플라스틱 화분이 아닌 토분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물마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와 산야초를 7대3 정도로 섞어 사용하시면 물 관리가 용이할 거예요. 심는 거는 별거 없어요. 화분 아래에 배합토를 조금 넣고 뿌리 정리를 한 바이올렛을 넣고 흙만 채우면 돼요. 다만 손으로 흙을 다져주기가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뿌리 정리할 때 사용한 꼬챙이를 이용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다져줍니다. 화분 옆을 두드려 확실하게 흙을 다져주고 마무리했어요. 떼어낸 잎들은 버리지 않고 잎꽂이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잎꽂이 번식이 굉장히 쉬우니 꼭 도전해보세요. 사진은 2014년, 정확히 9년 전이에요. 독일에 있을 때도 바이올렛을 키웠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린 입자루 끝을 보면 당겨서 끊어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이 끝부분이 깨끗하게 잘려 있어야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소독한 가위나 칼로 한 번에 샥 잘라줍니다. 물꽂이도 하고 흑삼목도 해볼 거예요. 바이올렛 물꽂이는 양주잔이 최고입니다. 이파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냥 넣어주면 되고 잘린 입자루 단면만 물에 살짝 닿으면 돼요. 좀 예쁘게 펼쳐둬도 좋겠죠. 이렇게 잔에 물을 채워두면 2-3주 뒤에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흙에 바로 삽목을 해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잎이 화분에 걸쳐질 수 있도록 꽂아주는 거예요. 입자루가 1cm 정도 흙에 들어갈 정도로 꽂아줍니다. 물꽂이는 뿌리가 자라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뿌리 밝은 후 또 흙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흙에다가 꽂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뿌리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뽑아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진득하게 새끼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만 시도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흙에 꽂은 입자루 부분에서 새끼들이 올라와요. 자,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저는 베란다에 바람이 잘 통해서 그냥 위에서 막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환기를 잘 못해주는 환경에서는 위에서 물을 주면 잎과 줄기가 쉽게 물을 수 있다고 하니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분이 작아서 한두 시간만 담가놔도 금방 물을 흡수할 거예요. 특히 잎꽂이를 해둔 화분은 위에서 물을 주면 애써 예쁘게 꽂아놓은 잎들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저면 관수로 물을 줄게요. 2시간이 조금 안 되었는데 화분 흙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저 같은 경우 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 아파트 창가에서 기르는데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한겨울에 베란다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질 때는 실내로 들이셔야 합니다. 은근히 추운 날씨에는 약해요. 실내에서도 꽃을 잘 보려면 식물등 아래에 두고 키우면 굉장히 좋겠죠. 잎꽂이 번식에 성공해서 개체가 많아지면 식물등 아래로 옮겨 키워보려고 합니다. 귀여운 새끼들이 바글바글 올라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